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너무 강한 1월을 보낸 탓일까요? 이제는 2월로 넘어가기 직전인 이 1월의 마지막 주, 시장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스웨덴의 이 통신 장비 회사인 에릭슨 출신의 임원 2명을 영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5G를 낙점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인텔리안테크 1%대 상승하고 있고 RFHIC 역시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HFR 2%대 강세입니다. 자, 통신 장비주들과 함께 또 AI 챗봇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 GPT의 열풍, 아니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메신저 챗봇 챗 GPT가 구글의 경계 경보까지 초래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아이폰과 가상화폐의 등장에 맞먹는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이 공동 설립한 이 오픈 AI가 개발한 이 대화 전문 AI인데요. 지난해 11월 30일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벌써 일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챗 GPT의 열풍과 함께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도 현재 2%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유, 시장의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 대표주들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실적 충격에 해당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1%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동반 하락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향후 생산량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들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 대표주들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시장을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일단 짚어보셨습니다. 연일 달리던 증시가 조금 힘이 빠지면서 같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떤 전략 취하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감기 때문에 고생 중이신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재채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좀 먼저 이야기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임순재 대표님도 감기로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시장도 연일 달렸던 후유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선 또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업종은 밀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들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AI 챗봇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증시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이 섹터가 AI 챗봇인 것 같은데요. 지금 챗 GPT의 열풍, 거의 신드롬과 함께 AI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점점 더 커지면서 음원과 음반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들이 하루 상승하고 나면 또 하루 빠지고 있는 이런 퐁당퐁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해운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다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소 좀 숨고르기 양상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간 관련주 역시 1%대 약세입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빠지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1%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키오스크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의 보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생산업체들의 실적 역시 지금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키오스크 관련주들 정말 요새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맞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의 추세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할수록 이제 관련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뭐 비대면에 대한 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기기 전반적으로 지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키오스크 하면 식당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공공기관에서 뭐 최근에 저희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또 이제 무인으로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은행에서 뭐 ATM 출금기도 다 이제 이런 키오스크의 그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식당 관련된 식당 카페 관련된 부분에 증가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비대면과 더불어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각종 그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한 사람 더 쓴다라기보다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서빙용 로봇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키오스크나 그다음에 서빙 로봇의 그런 확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빙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로봇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는 뭐 사용량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촌이나 홍대 같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키오스크로 뭐 식당 주문이나 그다음에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직접 이제 태블릿 PC로 주문을 할 만큼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뭐 층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하기가 조금 겁난다 아니면 사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사용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용량이 이제 계속 또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악순환이
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런 키오스크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향후에 이런 이제 투자 키오스크 사용법에 관련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잘 사용하지 못했었던 고연령층 같은 경우도 보다 많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가능성은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키오스크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기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관련된 기기들의 보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 키오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증가를 한다라고 판매가 이제 보급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선제적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인건비랑 맞물리면서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코로나 시국 동안에 참 많이들 이런 키오스크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여전히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도 키오스크들의 어떤 쓰임새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들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 내에서 KCT도 참 크게 올랐었고 한네트도 모두 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좀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모두 다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네트가 CD, 보통 이 현금 자동 지급기 이야기를 하죠. 이 CD 사업에서도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키오스크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슈들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네트가 확실히 1월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앞으로의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ATM 관련된 기기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한네트 같은 경우도 지금 ATM이나 CM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M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면서 ATM기에 대한 사용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그 편의점 내에 이제 CD기의 사용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를 함에 따라서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는 안 됐지만 3분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은 163억으로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18억으로 6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CD, ATM, 그러니까 점 외에 현금 자동 지급기에 대한 그 관련된 이제 부분이 꾸준히 성장세가 전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KCT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5.7% 증가한 145억 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1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178%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기순이익도 6.8억으로 18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자동화 관련된 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업체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더 강한 탄력성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좀 낙폭이 두드러지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해운주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운임 지수의 하락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 해상 운임 하락에 강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중국이 길었던 춘절 연휴를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마당에 아무래도 좀 이 BDI 지수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지수 이 해운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운주들이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해상 운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상 운임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 해운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해운 운임이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그런 이제 해운 운임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7일 날 이제 나온 게 67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723포인트에 비해서는 뭐 한 달 반 정도, 한 달 한 열흘 정도 만에 지금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할 만큼 하락폭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월 12일 날 이제 1000포인트를 하회한 이후에 에도 계속 지금 이런 BDI 지수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준 정도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BDI 지수가 과거의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이제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이죠. 추석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날까지 기본적으로 비수기로 인해서 과거에 계속 운임이 하락을 했었던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까지는 그나마 이제 잘 버텼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의 이제 춘절이 지나니까 설 연휴가 지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주까지가 이제 춘절 연휴였죠. 그 지난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BDI 지수가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 관련주들의 그런 움직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BDI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3월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3월 달에 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와 같이 이제 행정부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해운 운임도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20일 현재 102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1000포인트 근처로 이제 근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것도 지금 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 이후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아마 춘절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덧붙여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또 이제 주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최대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2M이 2025년 1월부터 공식으로 해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그 해운사들끼리 치킨 게임이 다시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도 지금 주가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세계 해운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 해운 동맹 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M이라는 그런 동맹이 있었고요. 오션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더 얼라이언스라는 그렇게 세 개 동맹이 있었고요. HMN 같은 경우는 더 얼라이언스 동맹 내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M이라는 동맹은 이제 세계 그 선사 1위 업체인 머스크와 2위 업체인 MSG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런 이제 동맹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점유율이 컸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제 서로의 경영 전략 차이로 만약 나눠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동맹이 서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던 게 이제는 좀 더 시장의 그 경쟁이 격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중국 선사들의 이제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선사도 여기에 다시 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해상 운임은 뭐 반등 폭은 아마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운임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 기업 실적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각 선사들의 이제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만약 낮게 잡힌다든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재무적인 영향 그리고 주가에 타격을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혹자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HMN 같은 경우 뭐 현금이 10조 원이 넘을 만큼 그만큼 이제 자금 사정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뭐 이런 운임 하락일 경우에는 뭐 충분히 회사가 그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저운임이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 말미에 HMM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시긴 했는데 HMM은 그래도 지금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원래 뭔가 M&A 이슈가 있다거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더해지면 주가가 상승하곤 하잖아요. 네. HMM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다른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HMN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M&A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A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뭐 이제 몇 군데에 뭐 인수를 이제 타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HMN 같은 경우 M&A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뭐 물론 주가는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현재와 같이 업황 부진이 좀 더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경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HMN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아주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낮은 주가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MM이 지금 하방이 조금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모두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현재 대표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오늘 뭐 종목 중에 잘 나가는 키오스크 관련 종목 중에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뭐 한국전자금융은 뭐 ATM에서 출발해서 뭐 키오스크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무인 주차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신규 영상 솔루션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같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TM 관련돼서 관리 능력을 뭐 활용을 해서 키오스크 분야로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공기관의 무인 문서 출력기에 뭐 상당한 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상업용 무인 결제 시스템 시장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사가 이제 국내 1위의 포스 업체인 이제 OK 포스의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포스를 쓰게 되면 키오스크도 이런 포스와 연동되게끔 이제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OK 포스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국정보금융의 키오스크가 상대적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누적 실적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2,041억으로 작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5억. 으로 이제 38%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과거 예를 보면 하반기에 매출이 3분의 2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특히 4분기 실적이 또 이제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19년도 실적을 넘어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될 만큼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 관련돼서 뭐 무인 주차나 영상 솔루션 관련돼서도 매출이 있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돼서도 환경부의 완속 충전 보조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도 이런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제 빠른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5일 이후에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누적으로 7만 5천 주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주가 흐름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하반기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가격이 뭐 오르긴 했지만 4,900원, 약간 눌림목이 있을 때 그런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5,500원, 손절은 4,4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이 고민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1월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관련주가 선정됐습니다. 정말 연초부터 뭐 로봇, AI 이런 좀 미래적인 테마들이 증시의 주도주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앞서서도 이주호 연구원님이 지난번에는 뭐 로봇 관련주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AI 섹터를 선정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이미 좀 로봇이나 AI나 둘 다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AI 관련주들 여전히 좀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우선은 일단 1등주들은 지금 200에서 300%가량 올랐습니다. 특히나 셀박스 AI나 폴트록스 같은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AI 종목들, 그 종목들이 지금 후발 주자로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AI 섹터들이 테마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AI 플랫폼 서비스,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챗 GP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AI 관련 섹터는 챗 GPT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아봤을 때 21년도에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렇게 12배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앞으로 신규 사업,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AI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AI가 실제로 이제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AI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관련주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1월 달에 정말 진짜 AI나 뭐 챗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더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2,500선 저항받고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 그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이슈가 있고 정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 지금 AI가 바로 그러한 정말 딱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AI 관련 기술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점 가시면 요즘에 서빙 로봇들이 실제로 가게 점원들이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고 로봇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짜로 그 테이블 번호에 맞춰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UAM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기술들이 들어갈 로봇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성 그리고 이제 신규 시장에 대한 그런 개척에 대한 부분 그것들이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저는 그 와중에도 후발주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등주들이 뭐 대장주주격이라고 말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열이라던가 이런 지금 과열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저는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준비한 게 바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오늘 장은 빠졌으나 코스피 코스닥은 빠졌으나 AI 관련주만 정말 강하게 선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엔 로봇이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게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섹터들이 AI 섹터인데 AI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이 되고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엮여서 AI와 반도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 그러니까 AI 기술들을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을 지어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뭐 서빙 로봇에게 명령을 주면은 뭐 1번 테이블에 뭐를 갖다 줘 하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1번 테이블로 가져다 주고 또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나올 로봇이지만 뭐 의족 보행이라던가 이런 돌봄 케어 로봇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수술을 해서 몸이 아플 때 내가 팔을 수술을 했을 때 내 팔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돌봄 케어 로봇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구현이 된 게 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엮여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봐야 되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팹리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팹리스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AI 지금 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그래도 좀 근거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종목에 눈길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새내기 같은 느낌이 있죠. 작년에 증시에 상장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최근 이 AI 챗봇 관련주들 강세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좀 이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에 직면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내일장 이 종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자, 일단은 오늘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내용에 보면은 결국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되는 AI 반도체 IP 산업, 그러니까 IP라는 것이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OTT 관련주들이 그동안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쪽에 IP를 해외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엔 그 IP라는 것이 지적재산권이고 지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서 가지고 있는 IP가 뭐냐면 이제 AI 기술을 반도체로 연결시켜주는 그 IP.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RM이라든가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랑 개발을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IP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뭐 메모리라든가 기타 반도체 칩 같은 거를 이제 올릴 때 그러면 그거를 매핑 시켜놓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미리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우리가 팹리스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AI 반도체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수익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AI 기술이 더 나가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한 다음에 사실 오늘 지금 뭐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면서 지금 뭐 4%가량 오른 형태로 마감이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졌음에도 어쨌든 양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서 뭐 캔들산 운동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이건 양봉으로 인정해도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AI와 관련된 그 정보 출연 연구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과학, 기술, 통신 뭐 이런 쪽이랑 작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공동 연구 과제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이런 IP 사업을 하고 있다, AI 반도체 IP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유일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경망 연산 장치라고 해서 NPU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거의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때 한창 밑에 있을 때보다 30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만큼 올라와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막상 이제 2차전지 만들고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저는 이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고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면서 한번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네요. 내일장부터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4% 내린 2,45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난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개장 직후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개장 10분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로는 줄곧 낙폭 확대하면서 2,450선 턱걸이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증시를 떠나 있었던 개인이 오늘 6거래일 만에 사자 전환했습니다. 4,73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 이어오면서 예상외로 강한 1월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오늘 팔자 전환한 게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점차 매도 규모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0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 역시 물량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3,16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대 하락했는데요. 인텔의 실적 쇼크 때문이었었죠. 인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에 예상치를 밑돈 것도 모자라서 지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 2%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8%대 약세입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3% 내린 73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후 2시 무렵 736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낙폭 확대 없이 낙폭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89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LNF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LNF의 상승폭도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LNF 현재 0.2%대 상승한 20만 9천 원 선에서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1%대 약세입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동반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좀 달려와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한 수를 돌려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다음 주 되면은 그동안 시장이 올라왔으니 하루 이틀 눌리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공포감을 갖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동안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흔들린 것 같고는 아직 그렇게 정신착란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지금 2월 2일 날 이제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까지 이렇게 흔들어 제낀다. 그럼 종목들이 여기서 한 10% 정도는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진짜 그때서부터 공포감이 올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식이 좀 줄어들어서 좀 희망을 갖다가 한 5% 10% 떨어지면 하여튼 공포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조정이 그렇게 정말로 10%씩 종목이 올 것이냐, 뭐 그거는 일단 가봐야 되지만 많이 올라온 쪽들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오지 않은 애들은 그렇게 10%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 이제 작년 10월 달서부터 해서 엔터주들도 바닥에서 60%, 70% 올라오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한 10% 빠져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엔터주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인데 작년 10월 달서부터 올라온 게 있다. 그럼 좀 빠져도 돼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왔다. 그럼 어딜 빠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살짝 지금 눌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접근을 들어왔죠. 뭐 여기저기 이제 기사에서 이제 시장 좋아진다, 뭐 한다. 거기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FOMC 미 연준에서 이번 한 2.5 정도 하고 인상을 폭을 3월 달까지만 하고 그리고 인상폭을 이제 제한한 다음에 올 9월 달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준에서 시사한 게 아니고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내다본 건데 막상 가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대감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뭐 당분간은 뭐 살짝 눌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해 있는 종목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좀 눌리면 또 다시 좋게 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테마색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 챗 GP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상한가로 가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서부터 해서 이게 다 그쪽 챗봇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은 오늘 흔들렸으니까 내일도 흔들리겠죠, 뭐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기분 좋게 안 해줄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당분간은 조금 흔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알고 저점 매수를 하거나 올라가지 않은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만 힘든 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솔트룩스.
자, 솔트룩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 주식이죠. 바닥에서 오늘까지 한 380% 정도가 올라왔네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브리지텍, 그렇죠? 브리지텍도 많이 올라왔고 셀바스 AI 이런 애들 다 200%씩 다 올라오고 100%, 200% 못 간 애들도 뭐 70%씩은 다 갔더라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챗봇 관련 주종인데 얘도 130%는 올라왔고 뭐 등등 뭐 줌 인터넷도 얘도 뭐 바닥에서 88% 올라오고 그리고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아직 챗봇 관련주들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챗봇 관련주들 이미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하기 어렵더라도 이게 순환을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쪽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 이쪽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이제 칩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연산하기 위한 저장 공간들,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슈랑 그다음에 보안 이슈 이쪽으로 순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직 안 움직인 이런 이제 보안주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쪽들을 모두 다 몇몇 권역으로 두고 그쪽을 잘 보면 되는데 어쨌든 솔트록스도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계속 가잖아요 지금. 솔트록스도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죽어야 죽는 거고 안 죽을 때에서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2조 정도를 투자를 했죠. 12조 정도를 챗 GPT에다 투자키로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어 보자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난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애들에 대한 순환매, 파생, 확산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 더 갈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을 따라붙지 말고 확산할 수 있는 쪽, 파생할 수 있는 쪽으로 다른 걸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NH벅스인데요. 오늘 지니뮤직하고 NH벅스하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구글에서 음악 생성 AI 뮤직 RM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구글이 문자를 음악으로 만드는 생성 인공지능 AI 뮤직 RM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뮤직 RM으로 이제 문자를 음악으로 바꾸고 멜로디를 다른 악기로 변환을 하는 뭐 그런 음악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는 뭔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지금 그래서 챗봇 GPT 때문에 지금 구글에 대한 검색 기능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바뀔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음악도 우리 검색을 하잖아요. 음성으로 검색하기도 하고 취향을 검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그런 하여튼 인공지능이 좀 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밸런스로 이쪽 애들도 그렇게 순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다른 애들은 뭐 70%, 200%, 380%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NH벅스인데요. 이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거 2주 전에 이걸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추천했었어요. 6,660원에. 그래서 아까 전에 29.1% 수익이 났었었는데 뭐 일부 팔았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른 애들 60%, 70%, 뭐 100%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거래 실리는 거고 그래서 많이 조정받으면 그래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시장 점수는 시장이 조금 개인들이 사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5점 깎아서 80점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하루 이틀 더 떨어질 때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주 80점 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